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어설픈 가치 투자가 실패하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투자 모임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치 투자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가치 투자가 마치 정답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가치 투자를 했는데 투자에 실패를 했다, 손해를 보았다라는 경험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가치 투자는 수익으로 연결되어야 정상 같은데 왜 가치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보게 될까요? 가치 투자를 하셨다는 분들께 제가 좀 디테일하게 어떤 기준으로 가치를 선정했는지 여쭤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 돈인 자본이 회사에 900억이 있는데 남의 돈인 부채가 약 100억 원 정도 있어서 이 회사의 총 자산이 약 1000억 정도일 때 내 돈인 자본에서 남의 돈인 부채를 뺀 가격이 800억 정도로 잡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가 적어도 800억이 돼야 되지만 시가총액을 보니까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계산으로는, 투자자 입장의 계산으로는 300억 정도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주식을 사는 게 가치 투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런 로직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요. 가치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경우인데요. 왜냐하면 이건 어설픈 가치 투자였기 때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 투자를 잘하려면, 밀도 높은 가치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꼭 정기공시에 주석을 보셔야 된다라고 답변을 드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가치 투자를 한 번쯤 해보셨다면 다트라는 사이트를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트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회사명을 검색해 주시고 공시 유형 중에서 정기공시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공시 자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아무거나 분기나 반기나 사업보고서 중 하나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기만 해도 골치 아픈 많은 목차와 데이터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치 투자를 하실 때 꼭 보셔야 되는 것들은 바로 재무제표, 주석이다 라고 강조를 해서 표현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보고서는 한국단자라는 기업의 보고서인데요. 한국단자의 재무제표 주석을 클릭해 주시면 종속기업이라는 항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KETUSIINC라는 기업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의 소재지는 미국인데 지분율은 100%고 이번 분기에 이 회사의 가치를 약 1억 2,700만 원으로 설정해 놓았다라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억 2,700만 원짜리, 장부가 1억 2,700만 원짜리 기업이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냐라는 게 궁금해서 저는 재무제표 목차에서 계열회사 현황이라는 자료를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열회사 현황이라는 목차로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가 방금 전에 확인했던 KETUSA라는 기업이 한 번 더 보이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최근 사업연도 재무 현황이라는 데이터가 표시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듯이 장부가액 1억 2,700만 원인 KETUSA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 현황으로 2003년 순이익으로 46억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수익성 높은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결론을 내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수익성 높은 자산을 저평가할 경우에 기업의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가치 투자는 본연의 가치보다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서 기다리는 것인데, 수익성이 높은 자산을 본연의 가치보다 저평가해야 된다, 이 말이 핵심이다 라고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라는 걸 했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회계적인 기준을 잘 모르고 고평가인 걸 그냥 회계적인 자본과 부채의 개념으로만 투자하기 때문인데요. 이 회계적 기준은 수익성이 낮은 회사를 과대평가한다거나 무형 자산을 평가한다거나 돌발 부실을 평가하는 등의 숨어있는 부실이 있을 경우에 가치 투자가 수익으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건 모 기업의 계열회사 현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유진 홈센터라는 기업을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기업의 장부가는 약 101억 원인데 이 기업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 현황은 당기순 손익이 마이너스 159억이다. 한마디로 수익성이 낮은 자산을 고평가했다라는 결과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무형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도 가치 투자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A를 했을 때 영억 건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게 상각이 되면서 가치 투자를 힘들게 한다. 바이오 기업의 연구비가 일정 기준에 맞춰지면 자산으로 편입이 되면서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편입될 경우에 가치 투자가 어려워진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영업권 부담으로 인한 손상 차손으로 인해서 적자가 나고 있다. 좀 자세히 보면 영업권은 피인수기업의 순자산이 공정가치 인수 기대보다 적을 때 차익만큼 설정을 하게 되는데 설정을 해서 무형 자산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무형 자산이 손상차손 되면서 회계적인 자산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되었고 가치 투자가 어려워지는 원인으로 지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실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가치 투자가 어려워지는데요. 특히 건설업종이나 증권업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건설업종이나 증권업 같은 경우에는 건실했던 자산이 건실하게 평가받던 자산이 한순간에 부실 자산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볼 때 이 건설 중인 아파트는 회계상으로 자산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 이 건설 중인 아파트가 완공이 되었을 때 이 형태는 또다시 자산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 아파트가 좋지 않게 미분양이 되었다고 하면 회계상으로는 이 자산이 순식간에 날아가게 되면서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자산이었던 게 손실로 확정되는 순간에 대규모 손실, 가치 투자상의 자산이나 자본이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어드리자면요. 가치 투자라는 건 회계상 숫자만 보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투자 방법이다. 그래서 밀도 높은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적인 이해가 조금은 필요한데 이 회계적인 이해는 재무제표 주석을 보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하셔야 정말 진정한 가치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치 투자라는 건 근본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서 장기간 기다리는 것인데 진짜 중요한 건 수익성이 높은 자산을 저평가한 다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이런 기업을 발굴해서 매수한 다음에 기다리는 게 진정한 가치 투자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장부 가치상에 고평가된 자산이 있는 수익성이 낮은 자산들을 장부 가치 상으로만 고평가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 이 수익성 낮은 자산이 한 번에 날아가면서 가치 투자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한마디로 수익성이 낮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이게 가치 투자로 성공을 하실 수 있는 한 가지의 팁이다라고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가치 투자를 이해하시고 재무제표 주석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